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병 중에서 치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외모로 봤을 때 멀쩡한데 걷는 게 이상하다든지 또 항문 부위가 좀 우리말로 좀 이렇게 상쾌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찝찝하다는 말을 하고 있죠. 그 습기가 차서 좀 뭐 불편함을 자각 증상으로 느끼는 거죠. 또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때로 또 이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그저 여러 사람 앞에 가는 걸 좀 피하고 말이죠. 뭐 그런 숨기는 병이 저는 그 치질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치질의 원인은 우선 식생활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장관의 운동을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배변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배설해야 되는데 식생활이 일정치 않으니까 장내에 영양 흡수한 다음에 이를테면 노폐물이 이게 쌓이는데 그게 불규칙하게 배설을 하니까 이 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말이죠. 또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변비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원인이 돼 가지고 이제 치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장내 미생물을 잘 컨트롤해야만 된다. 소위 유익균을 기르고 유해균을 제거하는 거, 그러면서 항문을 깨끗이 하는 거,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좌변을 할 때 너무 장시간 있으면 이게 치질이 생겨요. 또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세척을 하고 비데를 사용해서 이제 이게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걸 잘 못하고 너무 장시간 대변을 볼 때 한 10분씩 걸린다든지 말이죠. 이렇게 되면은 치질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. 그래서 장을 청결하게 하고 또 건조하게 해야 돼요. 이게 너무 습기가 많이 차면은 다른 미생물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이 치질이 발생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문 관리를 소위 잘 하셔야 되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치질이 이제 이신 분들은 이제 밖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콩만한 게 나오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통증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걸을 때 아파서 또 걸을 수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또 피가 또 나와요. 이를테면 갈라져가지고 치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치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또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통증을 굉장히 유발시키면서 출혈 증상을 많이 나타내는 증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치료가 조기에 치료돼야 되는데 이거를 부끄럽다고 자꾸만 숨기다 보니까 점점 심해지고 또 어떤 분은 말이죠. 치질이 이제 심해져 가지고 항문 바로 옆에 또 이런 누관 이제 구멍이 또 생겨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농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걸 치료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치료가 상당히 어렵고 또 수술해도 그런 게 이제 완전치 않고 또 재발해서 어떤 분은 좀 과격한 말로 300번 수술했다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식사와 함께 이 음주 생활을 절도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치질의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외치 이것 중에서 저는 이 오배자라는 게 있는데 오배자는 아마 잘 모르실 분도 많으실 거예요. 오배자라는 건 이제 약 이름이 오배자입니다. 이거 산에 가시면 요즘에 북나무라고 있어요. 북나무. 온나무 비슷한 건데 이게 단풍도 굉장히 아름답게 있는 건데 이 나무의
잎이 이렇게 달리는데 이 잎에 이 벌레집이 생겨요. 벌레집이 이제 가을에 생기는데 이걸 따서 건조시킨 게 이제 오배자예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속이 비고 겉에 이제 딱딱한 껍질이지만 이게 잘 부서집니다. 이거를 곱게 분말로 만들어서 이 알코올에 침투시키는데 일일 용량으로 했을 때 한 10g 정도 이게 분말로 하셔서 이거를 이제 알코올은 이거에 한 3배 정도 여기다 이제 같이 부시고 짜작짜작하게 이게 놓은 다음에 이걸 이제 이 알코올 성분 속에서 녹아나는 물질이 상당히 있거든요. 그 성분이 그런 항문의 염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법을 하시는 게 하루에 몇 번씩 자꾸 바르시면은 살균도 되면서 또 이런 이 항문에 습기가 많이 찬다 그랬잖아요. 그 수분 흡착을 잘 시키면서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값도 이게 싼 약입니다. 비싼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.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요법으로는 그 오이풀인데, 이 오이풀은 그 냄새가, 이파리 이렇게 피부에서 냄새를 맡으면 오이 냄새가 난다 해서 오이풀이고, 또 어떤 지방에서는 그 수박풀이다. 수박 냄새가 나서 또 수박풀이다 이러는데, 그 뿌리가 이제 이런 괴근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. 이거를 이제 지우라고 그래요. 그런데 요 뿌리를 잘게 썰어서 지금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데 이거를 한 10g 정도 일일 용량으로 했을 때 이거를 물을 붓고 끓여서 이렇게 드시면은 항문 출혈, 대장 출혈을 하는데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만은 이거는 출혈을 그치게 하는 거 아니라 그 염증 개선에 말이죠. 항문의 그 염증 개선을 촉발시키고 그다음에 치질의 그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게 이거예요.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훈증하는 요법을 또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겸해서 말씀드리죠. 이거를 삶아요. 이걸 삶으면 이제 용량은 대개 이제 한 300g 정도 이렇게 삶아서 물을 붓고 이제 끓여서 이거를 이런 그릇에 놓고 말이죠. 변기에 주저앉아서 한 30분만 그 훈증을 하세요. 훈증을 하면 그냥 굉장히 가벼워집니다. 가벼워지고 또 가벼워지니까 나올 때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또 이런 상쾌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무적인 일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외치로 항문 밖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삐져나온 사람들은 이걸 쓰시면 그게 굉장히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하루만 하지 마시고 매일 밤 이렇게 반복을 하세요. 그리고 또 요 300g이 이제 매일 밤 300g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다시 또 이걸 가열을 시켜서 이 훈증을 하려면 끓여야죠. 끓여서 김이 나올 정도로. 또 너무 뜨겁게 하면 또 항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본인 자신이 이제 이게 조절해 가면서 이걸 훈증을 하시면은, 훈증을 하시면서 하룻밤 한 번만 해도 돼요. 그러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정말 그 외치 밖으로 저렇게 튀어나온 그 염증 부위가 아주 굉장히 축소되면서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고 또 습기도 많이 제거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권하는 바입니다. 또 다른 그 복합 약물 요법으로는 오배자하고 그 대왕 앞서 얘기한 그거하고 이 꼭두선이 뿌리하고 또 이 마취현을 같이 넣고 요 같은 용량으로 이거를 10 이런 비율로 했을 때에 이건 물은 1리터를 부으시고 이거를 그 2시간 내지 3시간 데려서 그 물을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. 그래야만
이 약효 물질이 장을 거쳐서 이 항문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공복에 드시면은 치질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때로 따라서 피가 나는 것을 그치게 해주고 또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그 부위에 그 염증을 가라앉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축이 되게 만들어요. 그 뭐 이렇게 뭐 수술해서 꼭 그걸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런 약물 요법으로도 정상적인 그 항문 부위로 항문 근육 부위로 수축을 시킬 수가 있다.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요법을 쓰시는 것도 큰 치료법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